자, 이번 시간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는 해마다 문제가 출제되는데 보통 이제 출제되는 문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찾아라. 뭐 이런 식이죠. 결격에 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아라. 일단 가장 기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의 사원 사원이나 임원이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라면 그 법인은 역시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다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일단 결격에 해당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 자가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죠.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 미성년자가 될 수는 있어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되고 싶지만 자,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 미성년자 될 수는 없어요. 이건 달라요.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지만 자격증을 따더라도 근데 이제 그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 될 수는 있죠. 또 중개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중개업을 하는 도중 금고나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 또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 취소될 수도 있어요. 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쭉 읽었죠, 지금. 1번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엔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미 이자는 개공이 됐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으니 중개업을 하는 도중에 미성년자 될 수는 없다. 그런 건 여기다 출제하지 않아요. 2번에서 결격사유 2번에서 7번까지 해당되었다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 파산자, 금고징역 실형 선고, 금고징역의 집행유예, 또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300 이상 벌금 선고받았고 자격 취소되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해야 되죠. 중개업을 더 할 수 없게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된다.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따가 우리 자세히 배웁니다만 뭐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했다. 뭐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했고 뭐 이종 등록을 했다. 또는 뭐 이종 소속을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이런 사유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그 등록 취소가 되고 몇 년 지나야 3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여기는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됐잖아요. 이 경우는 좀 예외. 자,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자가 결격 사유예요.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죠. 또 등록 취소되고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어요. 등록 취소되고 1년 지났는데 그 결격 사유에서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됐을 경우는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이다.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이렇게 해소가 되었을 때 이자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외죠, 예외. 다시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야 다시 개공 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년 이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결격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는 취소되고 3년이 됐든 3년이 안 됐든 3년이 지났든 관계없이 그 결격이 해소됐을 때 다시 개공 등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한번 보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 개설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돼요. 원인이 결격 사유인 경우, 이 경우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격에서 해소가 되었다면 다시 개설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다. 틀린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지문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 그 사원 임원과 소공 보조원, 이거는 이 두 개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 사원 임원은 그 법인과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그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되면은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원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격 사유를 해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사원 임원은 법인과 한 몸이니까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격을 이원이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죠. 그럼 이원인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에서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다음 중 절등치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때 기억번,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그 결격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절등치 5. 2월 이내 해소한 경우 절등치가 아니다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숫자를 넣기도 해요. 법인인 개공의 사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그 결격을 70일 만에 해소한 경우 절등치 5, 50일 만에 해소한 경우 절등치가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 개공이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이 됐는데 그 결격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 보조원이 결격이 된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2달이 해소하지 않으면 그 개공에게 제지를 주겠다. 업무정지. 이게 바뀌지 않도록, 절등치 업무정지 바뀌지 않도록 지문을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결격 사유의 이제 기본 개념과 그 효과고, 지금부터는 이제 결격 사유 여부 이걸 따지는 건데, 시험 지문은 아까 이걸 했죠. 시험 문제는 결격인자를 찾아라,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미성년자는 그냥 무조건 결격이에요. 미성년자 때문에 결격, 19세 달하지 아니한 자 그래도 결격. 가끔 뜨는데 사실 시험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혼인한 미성년자가 가끔 떠요. 그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이 내 아파트 같은 거 있으면 매매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혼인한 미성년자일 경우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 이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해요. 그러니 우리는 혼인한 미성년자일 때 결격이 아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여전히 결격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뭐 혼인했든 뭐 애를 둘을 낳았든 뭐 상관없이 다 결격으로 푸시면 된다. 그 다음에 비한정 후견인 옛날에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이 조금 더 심각한 분이에요. 피한정 후견인은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고 피성년 후견인은 나가서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민법에 자세히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민법의 그 내용을 시험에 묻는 게 아니라 이들이 결격이냐 아니냐 이것만 물어봐요. 결격이냐 아니냐. 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피한정 후견인은 민법에 따라 뭐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럼 이제 피한정 후견인 되는 거고 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인 거죠. 또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이다. 결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격이다. 결격이다 아니야 이것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피특정 후견인 출제됐었어요. 이거 민법에 있는 행위 제한자인데 제한 능력자인데 그나마 제일 상태가 양호한 분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는 시험 중개사법 문제 풀 때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
피특정 후견인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만 풀주하면 돼요. 그 다음 이거 3번도 마찬가지예요. 파산 제도를 묻는 게 아니야, 시험에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러면 결격. 복권된 자, 그러면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어요. 자, 1번, 2번, 3번은 간단해요.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1. 금고징역 벌금 이쪽이에요. 자,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법에는 형벌 중에 가장 센 게 뭐예요? 사형,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 금고예요. 우리 원래 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금고 이상은 금고와 징역과 사형일 텐데 사형 선고 받고 중개업을 앞으로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출제하지 않고 금고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금고와 징역형 두 가지를 시험에 묻는 거예요. 금고형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강제노역을 종사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징역형은 강제노역에 종사하는 걸 우리 징역이라고 그래요. 징역이 좀 더 센 거죠. 자, 어쨌든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은 이제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 이게 감옥 가는 거예요. 집행이 종료, 이 말은 다 살고 나왔다 이 말이지. 그 종료된 날부터 전까지 하니까 그러고도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이거야.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금고 또는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뜨면 결격. 물론 앞부분은 금고형 이렇게만 낼 수도 있고 징역형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금고 이상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4-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고 다시 올라갈게요. 금고란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떠도 결격인데 집행 면제라는 건 감옥을 처음부터 안 갔다는 게 아니라 감옥 가서 복역하는 도중에 사면되었다 이거야. 특별 사면 이런 걸로. 도중에 사면되면 나머지 형 집행 받지 않은 기간은 소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날부터 몇 년만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이다. 자, 4-도 그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금고 또는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떠도 결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 지문은 이 4-1 첫 줄, 4-2 두 번째 줄, 이 두 줄 외에는 시험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 뭐 가석방이니 또는 뭐 특별 사면이니 일반 사면이 이런 게 단 한 번도 출제되는 적 없어요. 혹시 몰라서 하는 거지요. 혹시 몰라서. 공인중개사법은 뭐 가석방,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이런 법조문은 없으니까 최근인 법령 그대로 문제를 내는 게 추세거든요.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좀 더 신경 써본 이거예요. 금고나 징역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문장 앞에를 보면은 어떤 법을 위반하여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 그건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는 금고형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징역형만 있고 우리 3-3과 1-1 두 가지만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을 받았다. 우리 당연히 결격이죠. 결격인데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그럼 다른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아도 뭐 결격이냐 이거지. 결격이다 아니다. 당연히 이다지. 왜냐하면 이 법이 아니라 그럼 다른 법을 위반해 징역을 받으면 좀 덜 나빠요? 똑같이 나쁜 거지. 그래서 어떤 법을 위반했든 관계없이 금고난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결격이에요. 그러니 여기 이제 지문처럼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떠도 결격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시험에 웬만하면 앞에 어떤 법 위반했는가를 써줘요. 써주는데 여기서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법 써주겠어요? 다른 법을 써주겠어요? 그렇죠. 문제 내는 사람 입장으로는 다른 법을 써줘야 좀이라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이라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자, 어떤 법 위반했던 금고징역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무조건 결격이다. 자, 여기 두 번째 줄을 해결했고요. 자, 가석방이라고 써 있는데 형법상 가석방은 어떤 그 가석방이 되면 집에 가긴 가요. 집에 가긴 가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가석방이 된 날이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아니라는 거죠.
가석방이 되어 집에 간 다음 나머지 자녀 형기의 시간을 다 보내야 집행이 종료되는 걸로 보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가석방이 된 날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느냐? 가석방이 된 날부터는 잔영기 지나고 3년이 더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죠. 가석방이 된 날부터. 예제를 풀어보면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가석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3년이 경과가 된 자 이렇게 하면 마치 결격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잔영기 몇 년? 2년이 남았죠. 그러니 여전히 결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가석방이 된 날부터 몇 년 지나야 돼요? 5년이 경과해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가석방이. 자, 4-2 이제 집행면제인데 집행면제는 대표적으로 특별사면, 일반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사면은 교도소 이 재소자 중에 모범수 아무개를 골라서 8.15 건목절날 나가세요. 이게 이제 특별사면이에요. 이게 저지른 범죄의 종류는 다른 거죠. 모범수를 골라서 집에 가. 이게 특별사면. 근데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특정한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한 자를 모두 사면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반사면이라고 그래요. 도로교통법 위반한 자를 모두 사면한다는 어떤 효과냐면은 그걸로 들어가는 사람, 감옥 간 사람은 다 나오고 현재 뭐 벌점 다 취소되고 뭐 면허 취소된 사람 뭐 일정 기간 면허증 못 따는데 바로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막 면허 시험장에 북새통이 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 범죄를 저질러서 아직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을 소멸시켜서 아예 전 범죄가 없는 걸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고 또 이미 그 죄를 위반해서 감옥에 간 사람은 집행 면제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 효력을 없애서 전과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라고? 일반사면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름은 좀 특별사면이 더 있어 보이잖아. 스페셜이잖아 지금. 근데 특별사면은 나중에 형집행만 면제되는 거고 전과는 남으니까 몇 년 가야 되고 3년 가야 되는 건데 일반사면 되면 전과가 사라지니까 바로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냥 특별사면 3년, 일반사면 즉시 이렇게만. 그럼 이제 예제를 보면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특별사면 되었구나. 그리고 3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결격이 아니다. 이게 가석방하고 다른 게 가석방의 경우는 3년이 지났어도 여기 잔영기 2년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특별사면은 잔영기가 없고 잔영기는 그냥 소멸되는 거죠. 그날부터 3년만 지나면 바로 결격이 아니다. 2년 남았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징역 5년인데 3년 만에 일반 사면 됐고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됐어도 이제는 결격이 아니다. 일반 사면 됐을 때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니까 이 정도 말면 다 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이어서 이제 5번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 그대로 보면은 어쨌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라는 얘기니까 집행유예 그 유예 기간만 지나면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집행유예는 뭐냐면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받은 거예요. 형의 선고는 받았는데 감옥만 가지 않는 거죠. 이걸 여기다 조금만 메모 좀 해보면은 자 금고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을 받는 거잖아요. 감옥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이 되었잖아요. 근데 집행유예는 뭐냐? 금고나 징역의 실형은 아니고 선고는 받은 거예요. 선고는 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결격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너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너에게 징역 1년 선고하지만 초범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고 현재 반성도 뚜렷이 하고 있고 너 아니면 식구들 먹여 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너의 형을 집행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유예 기간 2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면 실형을 살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생 징역 1년의 전과자이다. 이런 의미예요. 전과 없는 건 아니에요. 집행유예 사람들이 감옥 안 간다 보니까 마치 전과 없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징역 1년의 전과자지만 감옥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범죄자에겐 집행유예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에 의하면 징역 3년 이하의 범죄에 이어야 하고 집행유예는 최대 5년까지로 한다. 이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이제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결격이다. 2년 동안 결격이다. 그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러면 4년 결격이죠. 그래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법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형법에는 그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 선고유예는 지금 당장 선고를 하지 않은 거죠.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형법상 반성기간은 2년이고 2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면 형의 선고를 확실히 하지 않는 거예요. 선고유예 자체는 지금 선고를 받은 게 아니죠. 받은 게 아니니 이때는 결격이 아닌 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죠. 여기 하나 더 보면 금고나 징역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닌 걸로. 이건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었어요.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는 결격,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자, 뭐 어떤 법 위반에는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금고징역 나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 근데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어. 그 유예된 공인중개사는 그 유예 기간 종료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5. 뭐만 지나면 되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금고징역 벌금 보신 거예요. 금고징역 쪽을 보신 거예요. 이제 벌금. 여기에 이제 벌금형도 형벌은 형벌인데 금고징역보다는 약한 형벌이니까 이 벌금형의 경우는 꼭 어떤 법 위반했을 때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만 그것도 그 금액은 얼마 이상일 때만 300만 원 이상일 때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숫자 딱 좋죠. 여기도 3자고 여기도 3자니까. 그러면 중개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결격이 아닌 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도로교통법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았다. 그래도 결격은 아니다. 뭐 우리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 같은 걸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거야. 그랬어도 중개업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운전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법 위반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아니죠. 300만 원 이상일 때만 결격이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건이 결격 사유가 아닌 쪽으로 문제를 내기가 딱 좋은 거죠. 이게. 이 세 번째는 양벌 규정이라고 우리 고용인 파트에서 나오잖아요.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소공이나 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공 보조원에게 징역 벌금형을 주는 것 외에 누구에게도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는 걸 우리는 양벌 규정이라 하잖아요. 소공 보조원이 징역형 벌금형을 위반하도록 개공 너는 뭐 했냐? 너에게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는 책임을 걸어서 우리 개공에게도 벌금형을 줄 수 있는 제도잖아요. 물론 면책 규정은 있었어요. 개공이가 그들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땐 그때는 벌금형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만 어쨌건 개공이가 이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게 하필 300만 원 이상이더라 이거지. 그때 결격인가? 이거죠. 그때는 결격이 왜 아니냐 이거지. 왜 아니냐. 이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유를 직접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소공보조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고 그 소공보조원이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금고나 징역형이나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소공보조원이 위반한 그 사유를 직접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이 아니라 그들의 그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니까 개공이가 그 사유를 직접 위반해서 받는 벌금이 아니다. 다른 이유로 벌금 받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뭐가 아니다. 결격이 아니라는 중요한 판례. 대법원 판례죠.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금고, 징역, 벌금 쪽을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그냥 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잠깐 좀 이쪽을 보면은 우리 앞에서도 배웠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못 본다고 하잖아요. 시험을 못 본다면은 당연히 3년 동안 개공 될 수 없고 소공도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이쪽 길은 당연히 막힌다는 거지. 그런데 이 자를 왜 결격 사유로 포함시켰느냐. 어차피 개공과 소공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3년 동안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으로 결격 사유 추가로 포함시킨 거예요. 추가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이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이 8번은 자격 정지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8번은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의 그자만 관련돼 있는 특별한 이제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공이가 자격정지 받았는데 최대 6개월 받게 되잖아요. 자격정지 받자마자 관둔 거예요. 고용관계 종료, 관뒀어요. 이자는 더 이상 소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애초에 자격정지 기간이 모두 경과할 때까지는 결격 사유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이 밑에 지문이 잘 뜨는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결격이 아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자격정지는 아무리 세봐야 몇 개월이니까 6개월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럼 결격이 아닌 거죠. 다음 갑니다. 이제 9번이 꽤 어려워요. 9번이 꽤 어려운데 뭐 저와 지금 암기 코드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 이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여기 의무적 등록 취소. 이건 이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건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데요.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는 뭐 해결, 양이, 지최 이런 식으로 외워요. 사망, 해산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사망, 해산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결격 사유. 개공이가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 사유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그 2번에서 7번까지를 말하는 거죠. 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 파산, 금고징역, 금고징역 집행유예, 그다음에 입업 300 벌금, 자격 취소 이거 2번, 7번 여기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으로 등록했다. 거짓 부정 등록하면 절동치. 그다음에 양은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거나 등록증을 양도로 대여했다. 절동치. 이는 2개. 이중 등록. 그다음에 개공이 다른 개공에 소속되면 이중 소속.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네.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시켰네.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2방 먹고 또 업무정지 위반하게 걸렸네. 업앞에 업두개는 절동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 2가지는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취소선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임등치 이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 기준 미달. 자, 이건 이제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곧 결격 사유 쪽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금전 보휴 사법 처리. 자, 다시 투금전 보휴 사법 처리 뭐 이렇게 외우는데 자, 투는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금액 거짓 기재했다. 서로 다른 둘 이상 계약서 썼다. 거짓 기재 투 계약서. 그다음에 금지행위에서 우리 판매 명소 관직상도 꾸단이라고 배워요. 금지행위 위반하면 임금, 임등치 금지행위는 임금.
그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이라고 정보를 공개했어. 그다음에 보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어.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는 거지. 그다음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 휴업했어. 그다음에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취. 법인의 겸업 위반은 임겸업, 겸업 위반 임등취. 최근 1년 이내 업 또는 과를 3방 먹고 또다시 업 또는 과를 위반한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임등취.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은 임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이 말이에요. 아래 위반 사유로 이 말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유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걸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써드리면은, 자,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는, 일단 암기 코드는 뭐 아실 수밖에 없어요. 해결, 양이지체, 뭐 이렇게 외워요. 꽤 슬픈 노래죠. 네. 다음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자, 미투금전, 보휴, 사법처리, 뭐 이렇게 외운다 이거야. 자, 근데 이 중에서 이만큼, 자,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이만큼, 이걸 위반한 사유로, 이것을 위반한 사유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시험에 뜨면 이 자는 결격이라고 문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 취소의 문제를 낼 때는 앞에 무엇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었냐, 이게 사유를 꼭 적어줍니다. 거짓 부정 등록한 이유로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등록증 양도대여로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이중 등록, 이중 소속으로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다 결격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건데 예외가 있다는 거지, 예외가. 자, 이거 법인의 해산, 그 다음에 미달,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 두 가지 사유로 개설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시험에 뜨잖아요. 이때는 결격이 아닌 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해산의 경우는 이해할 수 있죠. 법인인 개공이 해산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되죠. 그럼 회사가 망해서 취소된 거니까 사원 임원들은 뭘 위반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고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 대표자 사원 임원들은 다 결격이 뭐지? 아닌 걸로 해야죠. 이 등록기준 미달은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아예 결격이 아니다. 그 기준만 다시 갖춰오면 언제든 다시 등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원칙. 등록증 대여,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원칙. 이중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원칙. 이거죠. 근데 이제 등록 기준 미달, 법인의 해산, 이 두 가지로 인한 등록 취소는 아예 결격이 아니다.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등록 기준 미달,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X. 법인의 해산, 등록 취소 3년 경과되지 않은 대표자 사원 임원이었던 자, 결격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결격이 아닌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건 꼭 주는 거예요. 등록 취소 후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이건 꼭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이게 결격이냐 아니냐는 앞에 무엇 때문에 취소됐느냐 이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말면 다 돼요. 자, 그러니까 예외 두 가지만 잘 알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쪽에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개공이가 이때 등록증을 대여했었다 이거지. 여기 등록증을 대여했다. 그 다음에 2017년 5월 1일 날 중개사무소를 뭐 했다? 이자가 폐업했다 이거죠. 폐업. 이날 폐업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절동치 위반했는데 아직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했다는 거예요. 폐업. 폐업이고, 자, 갑은 1년 뒤 2018년 5월 1일 재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다음 1년이 경과한 후 이자는 재등록했다 이거예요. 재등록을 했는데 이게 재등록해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 전에 그 등록증 대여 이것이 적발된 거예요. 적발돼서 2018년 7월 1일 이자가 등록이 취소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2018년 5월 1일 날 재등록한 거고 이자가 저 폐업 전의 위반 사유가 적발돼서 이제 7월 1일 날 이제 등록 취소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했어도 폐업 전의 위반 사유가 적발되는 경우는 등록 취소를 한다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 지나야 되죠. 이 등록증 대여 이런 건 취소되고 3년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사유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는 빼준다고? 1년을 빼준다는 거예요. 폐업 기간. 1년 동안 중개업을 안 했으니까 이건 감안해 주겠다고. 이게 등록 취소되고 결코 몇 년 지나면 2년이 경과하면 다시 등록이 된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런 이자가 취소된 날이 언제예요? 취소된 날부터 따지는 거예요. 2018년 7월 1일 날 등록 취소가 되었잖아요. 이날부터 몇 년? 플러스 몇 년? 2년. 이렇게 하면 2020년 7월 1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뭐 이런 걸 낼 수도 있죠. 낼 수 있다고요. 자,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좀 어려운데 제목을 보니까요. 제목을 보니까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요, 여기. 이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총 3개 부분으로 구분하면 되거든요. 이 노란색에 되어 있는 건 원칙이야. 이걸로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건 그냥 결격이에요. 여기 핑크색인가? 자, 사망 해산과 미달. 이걸로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 아닌 거야. 아닌 건데, 우리 이제 이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는 그 결격 사유가 해소됐을 때 다시 개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자는 거예요. 일단 다 지우고 해야 돼요. 다 지우고 해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완전 심화학습이 되는데, 여기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3개 그릴 건데,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날이 언제냐면 2017년 5월 1일이라 할게요. 이날 개공이가 등록증을 대여한 사실로 적발된 날이에요. 적발된 날이고 이날이 2017년 7월 1일인데 이날 등록 취소가 된 거예요. 이거 원칙이잖아요. 등록증 대여로 취소됐으면 이날부터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되지? 3년 지난 날이 언제예요? 2020년 7월 1일 날 이자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날부터 얼마 지난 날? 3년 지난 날 고르는 거예요. 플러스 3년. 이게 원칙이야, 원칙. 원칙인데 여기 결격 사유 예를 들어보자고요. 결격 사유는 자, 여기 있는 숫자를 넣어볼게요. 숫자를. 자, 2018년 5월 1일 날 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것 때문에 2018년 7월 1일 날 개설 등록이 취소됐다. 우리 이제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은 등록 취소로 몇 년 지나야 된다고? 3년 지나야 되는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는 이 결격 사유가 뭐 되어야 된다고요? 해소가 되는 날 다시 개공이 되는 거라고.
취소되고 3년이 됐든 안 됐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그 해소가 언제예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 결격이잖아요. 이 기간이 결격이니까 이날부터 몇 년 지난 날? 2년 지난 날 찾는 거예요. 2년 지난 날. 그럼 이제 2020년 5월 1일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결격으로 취소되면 결격이 해소돼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원칙으로 등록 취소하면 취소되고 3년 지나면 되는 거지만 네. 그럼 이제 실제 이거 조금 더 깊게 보세요. 이자가 실제 중개업을 하지 못한 기간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중개업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 취소가 될 때까지는 중개업을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니까. 취소된 날부터 이날 동안 못하는 건데 이자는 이제 법원에서 집행유예 받으면 법원이 등록관청에 통보해 주거든요. 그럼 이걸로 이제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하는 건데 이 등록 취소가 늦게 될수록 유리하네. 등록 취소가 늦게 되더라도 뒤로 밀리더라도 이거는 뒤로 밀리지 않아요. 그 결격이 해소될 때 바로 개공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게 9월 1일이다. 그럼 여기도 9월 1일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게 밀리면 여기도 밀리는데 여기는 등록 취소가 늦게 되더라도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을 믿어요. 이제 하나 더 해보면은 밑에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자, 날짜는 같아요. 날짜는 같지 않네요. 여기 2017년이에요. 2017년 5월 1일. 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근데 제가 몇백만 원이 안 썼는데 어쨌든 벌금형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다는 거는 300만 원 이상이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제가 실수로 빼먹었는데 어쨌든 300만 원 이상이라는 의미예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어. 그러니까 등록 취소된 거죠. 300 미만은 등록 취소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역시 7월 1일 날 등록 취소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격 사유잖아요. 이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는 그 결격 사유가 뭐 되어야 된다고? 해소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인 거니까 이 날부터 3년이 지난 날 찾는 거예요. 이날부터. 그래서 이때가 2020년 5월 1일을 고르는 거예요. 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아니에요. 3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격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는 그 결격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겠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여기까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이게. 구체적으로 날짜 넣어가지고 나온 적은 없지만 여기까지 이해하면 여기는 완벽하게 다 된 거예요. 된 거고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산과 미달로 등록 취소되는 경우는 결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고 이 결격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는 결격 사유가 해소됐을 때 다시 개공되는 거예요. 나머지 원칙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되면 취소되고 3년 지나면 결격을 벗어나는 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이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다음 10번은 뭐 쉬워요. 이제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했다.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이 모두 경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결격을 해야죠. 업무정지. 자, 11번은 이거예요. 여기로 하죠, 여기로 보면 이제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는데 이 법인이 처음 만들어질 때 대표자와 공인중개사인 임원 2명만 있었어요. 근데 이때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 새로운 임원이 들어온 거죠. 새로운 임원이 들어왔는데 이 업무정지 사유가 적발되어 이 기간 동안 업무정지가 되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업무정지 위반할 당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갑과 을만 결격이고 이 병은 결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중인 법인이라면 업무정지 발생 당시 사유가 발생한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업무정지 중 결격이고 사유가 발생한 후에 새롭게 들어온 사원 임원은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만 풀면 다 풀려요. 자, 다음 사원이나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이 있으면 그 법인은 결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한정 후견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
중개사법 위반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가 사원으로 있으면 그 법인은 결격이 아닌 거죠. 그 사원이 결격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30회 문제.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이 아닌 자 찾아라. 답 몇 번? 답은 1번. 여기 200만 원. 너무 쉽네. 결격이 답은 1번이고요. 2번은요.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집행 종료, 집행 면제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자격 취소 3년 안 된 자 결격, 업무정지 받은 법인의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좋아요. 아주 쉽게 나왔네. 30회는. 난이도 최하. 자, 26회.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2015년 10월 23일 현재 결격인자를 찾아라. 자, 선고유예에 되면 결격이 아니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았는데 복권됐대요. 근데 2015년 4월 15일 복권됐으면 2015년 10월 23일은 결격이 아닌 거죠. 3번은요. 지금 그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3년은 안 됐잖아요. 하지만 다른 법,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이건 결격이 아닌 거죠. 결격 아니고. 그다음에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2012년 10월 15일 등록 취소됐다. 이 원칙 들었잖아, 원칙. 거짓 부정 등록 취소 3년 경과되지 않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답이죠. 결격이죠. 결격.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격 정지는 아무리 세봐야 몇 개월? 6개월. 그럼 이제 10월 15일 되면 결격이 아닌 거죠. 10월 23일이니까 결격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격 사유를 마칩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